안녕하세요. 건축모형 장인 배을림입니다. 본드가 굳는 동안 무거운 물건을 잠깐 동안 이렇게 올려놓으면 도리가 휨없이 잘 고정됩니다. 원체 얇은 부재로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게 쌓은 구조체이다 보니 약해 보일 수 있겠으나 실제로 조립해보면 많은 외국인 형들이 이 튼튼함에 놀라게 될 겁니다. 수백 년을 버틴 구조 형태를 똑같이 재현했다 보니 크기가 작은 모형임에도 실제 구조체가 그러하듯 상부의 하중을 공포와 기둥을 통해 지면으로 잘 분산시키는 거죠. 이제 지붕을 조립합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석가래라는 말은 어디서 한 번쯤 들어봤을 건데요. 이게 바로 그 석가래입니다. 석가래는 한문으로 연이라는 글자로 쓰는데 이 석가래는 길이가 짧은 석가래라 단연이라고 합니다. 단연이 있으면 길이가 긴 장연도 있겠죠. 원래 석가래는 둥근 형태이나 이 수많은 석가래를 둥근 목봉으로 하나하나 다 조립하게 하면 조립을 포기하는 외국인 형들이 많아지겠죠. 노가다 없이 오차 없이 가지런히 예쁘게 조립될 수 있도록 단연과 장연 모두 일체형으로 설계해 줬습니다. 장연으로 인해 생겨난 처마의 끝단에 초매기라는 틀을 끼웁니다. 우리 전통 건축은 건물의 규모와 격에 따라 처마의 수를 호처마와 겹처마로 나누는데 수덕사 대웅전의 경우 수덕사의 중심 불전이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겹처마 형태를 취합니다. 겹처마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재가 더 필요한데 방금 조립한 초매기 위에 부연이라는 부재를 끼워서 겹처마를 만듭니다. 아무리 궁리를 해도 노가다를 하지 않고 이 부연을 한 방에 조립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더라고요. 이제 지붕의 측면 마감이 될 박공을 조립합니다. 이 박공에는 목기연이라고 하는 작은 부재를 끼워주는데 나중에 측면에 올리는 기와를 받쳐줄 받침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붕 전체의 중심을 잡아주는 뼈대인 용마루 적심입니다. 이 용마루 적심 양쪽에 박공을 끼워줍니다. 조립된 박공과 용마루 적심을 통째로 얹어서 지붕의 외곽 틀을 완성합니다. 아까 박공에 끼웠던 목기연을 부연홈에 잘 밀어 넣어서 박공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합니다. 이제 거대한 지붕의 윤곽이 잘 드러나 보이네요. 박공에 남아있는 모든 구멍에 목기연을 끼워줍니다. 목기연 끼우는 것도 살짝 노가다성인데 노가다가 힘들다고 여기까지 와서 조립을 포기할 외국인 형들은 없을 겁니다. 목기연 위로 목기연 개판을 올려줍니다. 이 목기연 개판은 측면 기와들이 달라붙는 뼈대라고 보면 됩니다. 아까 노가다를 통해 끼워준 부연의 끝단에 이매기라는 틀을 끼워줍니다. 이매기까지 끼우면 겹처마가 완성됩니다. 부재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도리 위로 긴 석가래인 장연, 장연의 끝에 초매기, 부연, 부연의 끝에 이매기입니다. 측면에는 박공과 목기연, 목기연 개판입니다. 이제 기와를 하나씩 조립할 건데 우선 처마 끝에 마지막 기와인 막새를 이매기에 붙여줍니다. 원래는 수막새, 앞막새 두 종류의 막새가 번갈아 가면서 조립돼야 합니다만 크기가 너무 작고 엄청난 양의 노가다를 수반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막새 부재로 간략히 표현했습니다. 이제 지붕 전체를 뒤엎을 수키와를 조립합니다. 기와를 어떻게 표현할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와 같이 1000개 이상의 부재를 조립하는 건 단순 노가다밖에 안 될 것 같았고 시중에 모형용으로 나오는 플라스틱이나 고무로 된 기와 판재가 있긴 한데 그냥 판재로만 덮어버리면 애써 만든 하부 구조체가 위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추상적인 형태로 디자인을 해봤는데 수키와 사이사이를 채워주는 기와인 암키와는 과감히 생략을 하고 각도에 따라 하부 구조체의 형태도 보이면서 바닥 조명의 빛도 올라올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이게 단순한 축소 모형의 개념이 아닌 건축 모형이기 위해서는 건물이 가진 미적 요소, 예컨대 부재들의 비례라던가 구조미를 적절한 노출과 조명을 사용해서 시각적 효과를 어떻게 극대화시킬지에 대한 고민과 표현 방식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조립했던 용마루 적심 위로 용마루 부고를 올려줍니다. 우리말에 등성이를 이루는 산이나 파도의 꼭대기를 마루라고 하는데 지붕에서 가장 높은 이 꼭대기 구간을 용마루라고 합니다.
지붕의 측면 끝단에도 이렇게 기와가 쌓이는데 여기에는 내림마루 부고를 올려줍니다. 이 구간은 내림마루라고 합니다. 용마루의 최상단 기와인 용마루 적세를 올려주고 내림마루의 최상단 기와인 내림마루 적세를 올려줍니다. 반대편에도 내림마루 부고 내림마루 적세를 순서대로 올려줍니다. 측면 기와에도 막세를 붙여줍니다. 이제 여기에 수키와를 하나씩 고정해줍니다. 이렇게 작은 부품을 노가다에서 하나씩 붙이다 보면 만들 땐 힘들더라도 다 만들고 보면 모형에서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가 이런 노가다를 했던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아까 조립한 용마루 부고 아래에 용마루 착고를 붙여서 용마루의 두터운 볼륨을 디테일하게 표현합니다. 이제 용마루 끝에 용마루 망화를 붙입니다. 내림마루의 끝에도 내림마루 망화를 붙여줍니다. 진해처럼 생겼다 하여 이름 붙여진 진해철을 박공 중앙에 붙입니다. 그리고 박공 중간중간에 방환이라고 하는 부재를 붙입니다. 실제로 방환은 안쪽의 도리를 박공에 고정시키는 못의 역할이나 모형에서는 간략하게 방환의 못머리만 표현했습니다. 수덕사 대웅전 정면의 창호는 위로 들어올릴 수 있는 들창이라고 해서 창문의 힌지 역할을 하는 경첩이 위에 달려있는데 이를 간략하게 표현해줍니다. 경첩을 붙이려고 잠깐 드러냈던 지붕을 다시 얹어주면 모든 조립이 끝납니다. 지붕에 조립한 부재를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꼭대기의 용마루를 구성하는 기와로 용마루 착고, 용마루 부고, 용마루 적세, 용마루 망화가 조립되었습니다. 내림마루를 구성하는 기와로 내림마루 부고, 내림마루 적세, 내림마루 망화가 조립되었습니다. 정면 지붕은 수키와 막세로 구성됩니다. 다 만들었습니다. 정말 영롱합니다. 조립이 완료되었으니 수덕사 대웅전의 특징을 아주 간략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가구 구조는 도리가 9개에 출목도리가 2개인 이출목 구량가 구조로 각 도리들이 지붕을 적절한 간격과 비율로 나누어 받치며 거대한 지붕으로 인한 시각적 위압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하지 않습니다. 지붕의 양식은 앞뒤의 지붕만 맞댄 맞배 지붕인데 이 단순하면서도 정직한 형태로 인해 엄숙하고 경건한 기품이 연출됩니다. 공포의 양식은 기둥 위에만 공포가 있는 주심포 양식인데 꼭 필요한 것 외에는 갖다 붙이지 않는 간결하면서도 담백한 필요미를 뽐냅니다. 배가 슬쩍 부풀며 팽창한 배흘림 기둥은 건물을 보다 탄력있고 경쾌하게 보이게 하여 생동감을 선사합니다. 외국인형들이 일순간의 오락성으로 모형을 조립하기보다는 수덕사 대웅전의 이러한 미적 가치와 요소들을 이해할 수 있다면 실제로 수덕사 대웅전을 디자인했던 어느 이름 모를 우리 선조께서도 뿌듯해하실 것 같네요. 제 중국인 친구인 쥐진회를 위해 기획한 작품이지만 다 만들고 보니 저도 예상치 못한 고퀄인지라 더욱 복잡하고 규모가 큰 다른 작품도 기획해보고 싶어지네요. 많은 외국인 형들이 좋아해줬으면 좋겠습니다.